학점은행제 도대체 왜 할까요? 정규 대학도 아닌데 따봤자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실제로 이렇게 학점은행제로 대학교 입학도 하고요. 대학원 합격도 하고요.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이 학점은행제의 쓸모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재학생분들이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취업까지 할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학점은행제는 전문대 졸업 혹은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갖출 수 있는 학위취득 제도예요. 그런데 정규대학교와 다르게 입시가 따로 없고 고등학교 졸업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학점은행제 학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했겠지만 어렵습니다. 힘들게 내신, 수능 조건 갖춰서 입학한 학생들과 학벌까지 동일하게 인정이 된다면 아마 다 학점은행제를 하겠죠. 그래서 학벌을 따지는 중견 이상 기업에 취업하시는 경우라면 냉정하겠지만 학점은행제만으로 취업하는 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정말 최소한의 조건만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학위를 가지고 고학벌의 학교로 편입을 해서 학벌을 높인 다음에 지원을 하거나 실무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 등 다른 스펙을 좀 빵빵하게 갖추고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학력만 빠르게 필요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학점은행제 활용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우선 잠깐 학점은행제의 장점 먼저 간단히 짚어볼게요. 바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온라인으로 학위를 딸 수 있고 학점제다 보니까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2년제 전문학사를 최단 1년 만에, 4년제 학사학위를 최단 1년 반에서 2년 만에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학점은행제의 메리트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특별히 실제 사례들도 모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가 많다 보니 학벌, 자격증 취득, 단순 학력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봤어요. 우선 학벌입니다. 이 학벌에는 정규 대학교 입학과 대학원 입학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졸자 전형 신입학, 편입학,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력 조건이 필수적이에요. 이때 이 학력 조건을 빠르고 저렴하게 갖추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학점은행제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 따끈따끈하게 24년도 간호학과 대졸자 전형에 합격한 사례예요. 부천대 마산대 간호학과에 합격한 친구들인데요. 두 학생들 다 1년 만에 2년제 전문학사를 취득해서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편입 합격 사례예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편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시는데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편입 시험, 공인 영어 성적, 전공 시험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대학원 사례까지 살펴볼까요? 이번 24년도 3월 입학으로 고려대학원 스포츠의학과에 붙은 학생도 있었고요. 경희대 미술교육대학원에 붙은 학생들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둘 다 전문대 졸업생으로 저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갖춘 후에 대학원에 지원했는데 정말 기쁘게도 합격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두 번째, 자격증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자격증 취득에 활용하는 사례는 정말 다양한데요. 먼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한국어 교사, 평생교육사, 정사서처럼 수업을 들으면 학위도 나오고 자격증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학점은행제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100% 통계를 지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저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노인시설에서 근무 중인 학생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저의 가족 중에서도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10년 넘게 일하고 계신 분도 있답니다. 다음은 산업기사, 기사, 건강운동관리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등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때 학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기사, 기사는 정말 제 학생분들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저는 이 학점은행제가 이 산업기사, 기사 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사실 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시 자격을 갖추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학점은행제로는 그냥 쉽게 조건을 갖추면서 자격증 공부까지 병행하실 수 있게 계획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이 학생은 산업안전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시고 필기까지 합격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셨던 분이었고요. 이분 또한 산안기, 건안기 둘 다 필기까지 합격하시고 서류 제출 때문에 또 연락을 한번 주셨던 분이에요. 두 분 다 전문대랑 4년제를 각각 이미 졸업하셨는데
관련 학과가 아니라서 새로 학점은행제로 조건을 갖추셨던 분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순 학력 취득입니다. 정규 대학교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한다든지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력 그 자체가 필요한 학생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연봉 협상이나 승진 때문에 학벌은 상관없이 학력만 높이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학생분처럼 아예 이렇게 학벌은 상관이 없고 학교 다닐 여건이 안 돼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훗날 이직을 대비해서 전졸보다는 대졸의 학력을 만들어 놔야겠다 라고 연락 주셨던 전문대 졸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력을 갖춰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한다든지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한다든지 미용 종합면허를 취득한다든지 이렇게 좀 생계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학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학점은행제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지 않나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사실 굳이 정규대학교를 다시 입학을 하지 않고도 빠르게 학위를 딸 수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점은행제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게 좀 적합한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늘 강조하지만 학점은행제는 목표 그리고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학점은행제가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저 연미쌤한테 언제든 아래 카톡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